두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 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계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 지식에 대한 방법이라던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모으기도 전에 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물에 뛰어들게 되는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자주 하게 되는 실수가 뭐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이제 뭐 날린다던가 뭐 이제 주식 투자인데도 어디서 얘기를 듣고 그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린다던가 영끌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빚을 진다거나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초년생일수록 목돈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배우는 경험치를 계속 쌓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돈을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그 고소득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매달 받는 월급, 평범한 직장인이 모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적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객지 생활을 하다 보면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를 또 다 빼고 나면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이 금액으로 뭔가 내가 투자를 계속 한다. 모으기도 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수익을 노린다고 해도 이자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기적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년으로 가입을 했을 때 뭐 5%다. 그리고 10%의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에 수익을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원금 손실을 보면서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갖춰졌을 때, 목돈이 모아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투자를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그 더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선은 그 사이트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라던가 모네타라는 사이트, 그리고 마이뱅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고금리 순서대로 1금융권서부터 시작해서 2금융권, 뭐 상호저축은행까지 다 한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판으로 나온 경우에는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특판, 예금 특판, 뭐 내가 신협에 예금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신협 특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블로그에서 정보를 또 알려주기 때문에 최신 블로그를 또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온라인 카페, 뭐 네이버 카페라던가 이런 데 보면 예금이나 적금 특판과 관련된 그런 관련성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재테크 카페에서 키워드를 등록을 해놓는 방법이 있어요. 키워드에다가 예금, 적금, 뭐 신협, 새마을금고, 뭐 저축은행 이런 식으로 특판, 뭐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해놓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렸을 때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방송 채널을 구독을 해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도 알림을 등록을 해놓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어요. 금리가 무조건 높다고 가입을 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특판을 진행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뭐 행사, 어떤 걸 기념하기 위해서 특판을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경영이 악화가 돼서 그 은행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네, 경영 공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지만 고객들이 그 경영 공시를 보기 위해서 사실 열람을 해봐도 이게 뭐지? 하고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평가 등급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경영평가 등급이라는 것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하고 2등급이 가장 이제 양호한 수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해당 은행에서 특판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몇 등급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체율이 높은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PF 대출이라던가 이제 은행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연체율이 계속 급증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고금리 상품으로 특판을 진행하더라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0%에서 8% 사이에서 보통 기준을 잡는데요.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안전하고요. 8%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 공시에 보면은 연체율이 8%가 넘어가거나 가까운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0%에 가까울수록 가입하시는 것도 안전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예금자 보호 한도선에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금리가 높다고 나 1억, 2억 이렇게 몰아서 납부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 금융기관이 안전하면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파산이 됐을 때는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우대 조건이 까다로운지를 또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금리에 가입을 할 건데 신용카드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급여를 매달 이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고금리에 가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납입 금액이 또 적은지 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를 주는데 매달 뭐 10만 원씩밖에 납입을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은행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거는 가입자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모집 한도도 중요한데요. 은행에서 얼마만큼 모집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납이원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정기적금 상품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기적금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동일한 금액을 매달 불입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정기적금에는 선납과 이연 방식이 들어가요. 선납이라는 것은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납부하는 거를 선납이라고 하고 이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늦게 납부했을 때를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납과 이연의 방식을 잘 조절하기만 하면 제가 말씀드린 선납이연 방식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선납을 했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더 주진 않아요. 미리 납부했다고 해서. 그렇지만 이연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만기 날짜에 타게 된다. 그러면 늦게 냈기 때문에 이자를 좀 덜 주거나 아니면 만기를 좀 늦게 타 하고 만기일이 뒤로 늦춰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연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니까 그럴 때는 선납을 활용해서 미리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한 달을 늦게 납부를 했다면 그 다음 달에 한 달을 일찍 납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기 제 날짜에 정상이자를 타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리 몰아서 선납을 하게 되더라도 뒤에 몰아서 늦게 납부를 하면 이 선납과 이연만 잘 조절했을 때 만기 제 날짜에 정상이자를 또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목돈이 있다면 몰아서 납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금을 적금으로 가입을 해서 이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금은 목돈을 몰아서 납부를 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일시로. 적금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불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묶어놓기 때문에 이자 계산 방식이 적금하고는 다르지만 사실상 금리 차이를 보게 되면 예금은 적금보다 금리가 낮고요. 적금 일반적으로 한 예금보다 0.3% 정도 높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특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금리 특판을 진행하는 상품이 예금보다 적금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적금이 7%인데 예금이 4%밖에 안 된다. 그러면 3% 이상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고금리로 특판을 진행을 하는 적금이 있다면 이거를 선납이연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 적금이라는 것은 매달 불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령 1년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12번을 불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 12번을 불입을 하는 거를
어느 시점에 몰아서 낼 것인가에 따라서 선납위험 방식이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6-1-5 방식이 있고요. 1-11 방식이 있는데 먼저 6-1-5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돈이 있을 때 6-1-5 방식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이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1-5 방식은 6은 가입 시점에 6회차를 몰아서 납부를 하는 거고요. 1은 가입 기간 중간에 1회차를, 그러니까 한 번만 불입을 하는 거고요. 5는 만기 전날에 5회차를 몰아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5회차를 몰아서 만기 전날 납부하실 때 내 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6회차하고 중간에 납부하는 1회차는 내 돈으로 납부를 하는 거지만 5회차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가령 4,200만 원이란 돈이 내가 목돈이 지금 있어요. 그럼 이 돈을 총 7회차만 납부하면 되니까 나누기 7로 하면 600만 원짜리 적금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입할 수 있는 적금의 가입 금액보다 더 크게 적금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5회차에 대한 담보대출은 적금을 담보로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금과 적금의 금리 차가 1.5%만 차이가 나더라도 4,200만 원을 굴렸을 때 83만 원 정도 이자를 더 받아갈 수 있어요. 당장의 목돈은 없는데 추후에 목돈이 생길 예정이다 라고 하면 1-11 방식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말한 그대로 1은 가입 시점에 한 달치만 불입을 하는 거고요. 11은 11회차를 몰아서 가입 기간 중간에 한 번만 몰아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가령 4,200만 원을 예금으로 맡긴 것과 적금으로 맡겼을 때의 금리 차가 예를 들어서 1.5%다 라고 하면 1-11 방식을 맡겼을 때 한 34만 원 정도 이자를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에서는 고객이 선납위험 방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객이 알아서 선납위원을 할 때 알아서 날짜를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몰아서 6회차를 불입을 해놓고 중간에 가입기간 중간에 1회차를 불입을 해야 되는데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행에서 왜 전화 안 와요? 은행에서 모릅니다.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달력에 표시를 해놓거나 핸드폰으로 알람을 해놓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기 전날에 5회차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까먹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아니라 이자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예금과 적금의 금리 차가 최소 0.5% 이상 차이가 나야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금을 맡기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과 적금의 금리 차가 0.5% 이상 벌어질 때 좋고요. 그 이상 벌어지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정기적금을 가입을 할 때 조건이 없으면 괜찮은데 자동이체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이체 조건에 우대금리가 많이 붙는다. 예를 들어서 가령 7%를 주는데 자동이체를 해야 2%를 준다. 그러면 선납위원이라는 거는 몰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불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이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동이체 금리를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이 정기 적금을 가입을 했을 때 메리트가 있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